지금 유럽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행 비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럽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때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았던 유럽인들이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최근 스웨덴, 프랑스, 독일 주요 국가들의 고학력자들이 자국의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IT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1년 일하는 경험이 유럽에서의 5년보다 값지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금융인은 연봉의 30%를 포기하고도 서울로 이직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콧대 높던 유럽인들마저 홀려버린 한국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왜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안달인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끝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리사 카펠이라고 합니다. 스톡홀름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조용하고 너무 예측 가능해서 가끔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회사에서는 북유럽 시장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오후였어요. 사무실에서 주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피가 제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소피는 제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인데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가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라면 소피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리사, 오늘 저녁에 무슨 계획 있어?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왜? 소피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한국에서 온 남자인데 정말 멋져.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스웨덴에 비즈니스 확장하러 왔대. 순간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국? 사실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 소식은 들어봤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죠. 소피는 몇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저 그녀의 또 다른 취미라고만 생각했어요. 소피, 너 또 한국 남자라고? 그냥 남자는 다 비슷하지 않아? 굳이 한국 사람을 만날 이유가 뭐야?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소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만나봐. 김지훈이라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 그리고 한국은 요즘 정말 대단해.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알았어, 알았어. 저는 그녀의 끝없는 한국 찬양을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번만 만날게. 단, 내가 불편해하면 바로 나올 거야. 그날 저녁 스톡홀름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김지훈 씨를 만났어요. 처음 그를 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소피의 설명과는 달리 그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처럼 화려하지 않았죠. 대신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자신감 있게 걸어와 인사했습니다. 리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영어도 생각보다 유창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IT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스타트업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술과 그것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 설명했죠. 스웨덴은 디지털 기술 수용도가 높아서 좋아요.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한국이 더 빠르죠. 서울에서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너무 과장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고요? 유럽은 전통과 안정을 중요시하니까. 그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김지훈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리사 씨가 한국에 한번 오시면 달라진 세상을 보실 거예요. 5G 기술, 인공지능, 로봇.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김지훈의 말이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의 열정과 자신감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 현실적인 제가 잠시나마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었죠. 한국, 정말 그런 곳일까?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살짝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지훈 씨와의 만남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죠. 사실 처음에는 그저 소피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만난 자리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그가 말했던 한국의 빠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죠. 문득 호기심이 생겨 점심시간에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익숙한 기업들 외에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소피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주말에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에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쩌면 이것이 한국 문화를 더 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소피의 열정적인 설득에 넘어가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어요. 콘서트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스웨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과 함께 무대에 등장한 K-팝 그룹의 완벽한 퍼포먼스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춤, 노래, 영상 기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죠. 평소 대중음악에 큰 관심이 없던 제가 어느새 몸을 움직이며 리듬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소피가 콘서트가 끝난 후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소피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한국의 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훈 씨였어요.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아시아 테크 포럼에 참석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같이 가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사실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솔직히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포럼장에 도착하자 지훈 씨가 발표자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주요 연사였던 거죠. 그의 발표 주제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협력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지훈 씨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욱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었죠. 그는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IT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유럽과 협력하기 좋은 시기인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어려움을 디지털 혁신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지훈 씨는 저를 여러 비즈니스 관계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사업가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동안 유럽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만 일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서 더 큰 포럼이 열려요. 리사 씨도 관심 있다면 한번 와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디지털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면 분명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아시아로의 여행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접한 한국의 모습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단순히 지훈 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빠르게 변화하는 곳에서 제 경력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이것이 평범했던 제 인생에 찾아온 작은 설렘의 시작이었어요. 한국 포럼에 대한 그의 제안 이후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계획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갑자기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은 평소처럼 진행했지만 틈틈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으로 서울의 모습을 검색하고 한국 기업들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알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 안나에게 한국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그냥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유럽이나 미국도 못 가봤는데. 왜 하필 거기를 가려고 해? 안나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안나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접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제 시각을 바꿔놓았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한국 포럼 참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리사, 아시아는 너무 멀고 위험해. 문화도 다르고. 왜 굳이 그런 먼 곳에 가려고 하니? 우리 회사 지인의 딸은 런던 지사로 발령받았다던데 너도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어떨까?
부모님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아시아보다 유럽이나 미국으로의 진출이 더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알게 된 한국의 모습은 부모님의 우려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죠. 결국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단 일주일만 가보는 걸로요.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죠. 소피는 제 결정에 너무 기뻐하며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의 리스트를 길게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잘하는 걸까? 너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닐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7살까지 항상 안전한 선택만 해왔으니 이번엔 조금 다른 길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깨끗한 시설, 효율적인 동선, 유럽의 어느 공항보다 인상적이었죠. 지훈 씨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제가 비행으로 지쳤을 것을 생각해 호텔로 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어요. 빼곡히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 밤이 되어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었다가 지훈 씨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갔어요. 그는 저를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은 24시간 살아있는 도시예요. 언제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죠. 그의 말처럼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고 편의점은 밝게 빛나고 있었죠. 스톡홀름에서는 저녁 8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포럼이 열리는 코엑스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모든 곳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스웨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포럼장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봇이 안내를 도와주고 증강현실 기술로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들, 실시간 번역 서비스 마치 영화 속 미래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런 기술들이 곧 유럽에도 도입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머나먼 아시아의 어느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 같았어요. 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뭔가 다른 가능성이 보였어요. 포럼이 끝난 후 서울에서의 마지막 이틀이 남았습니다. 김지훈 씨는 바쁜 일정 중에도 짬을 내어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첨단 기술의 강남부터 전통이 살아있는 북촌한옥마을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00년 된 고궁 바로 옆에 최첨단 빌딩이 있는 광경은 스웨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빠른 변화와 발전 속도,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 상사인 에릭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리사, 한국은 어땠어? 뭐 특별한 것이라도 있었니? 에릭의 어조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을 신청했을 때부터 그는 의아해했었죠. 왜 아시아까지 가는 거야? 유럽 시장에 집중하는 게 우리 회사 방향이잖아.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 분야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에릭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젓더군요. 리사,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는 스칸디나비아 시장에 특화된 회사야. 아시아는 너무 멀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그쪽 시장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 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유럽 시장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은 분명 우리 회사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와 만나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경험을 공유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스웨덴에서의 수년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리사, 넌 정말 변했어. 눈빛이 달라졌어. 소피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본 한국의 기술 트렌드를 스웨덴 회사에 제안했다는 내용을 전했더니 그는 제안서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놀라운 제안을 해왔어요. 리사 씨의 마케팅 경험이 저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서울지사에서 6개월 정도 인턴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리사 씨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6개월? 한국에서? 망설임보다는 흥분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곧 머릿속을 채웠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할까? 아파트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에릭에게 휴직을 신청했어요. 한국 기업에서 6개월간 일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돕고 그 경험을 회사에 가져오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리사, 너 정신이 들어있니?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해? 게다가 우리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하겠다는 거야? 에릭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평소 안정을 추구하던 제가 갑자기 낯선 나라로 떠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에릭의 말은 제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 강렬해서 그냥 잊고 지나갈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느냐고요. 어머니는 한국이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다며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하셨죠. 부모님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이 들어 만약 그때 도전했더라면 일하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직 신청을 내고 6개월간 한국 인턴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회사에서는 제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일시 중단하고 필요한 짐을 꾸리는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소피는 제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한국어 기초 표현들을 몇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하셨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시곤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지훈 씨 회사는 정말 괜찮은 곳일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선택한 길, 최선을 다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지훈 씨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그는 더 멋있어진 듯했죠. 그는 회사에서 준비한 원룸 아파트로 저를 안내해 주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스마트홈 시스템에 깜짝 놀랐어요. 음성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하고 냉장고가 자동으로 식품 재고를 관리해주는 기능까지 있었죠. 스웨덴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기술이 여기서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 씨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K테크라는 이름의 이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정 과정이 너무 신속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죠.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어를 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회의에서는 한국어가 주로 사용되었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통역해 주었고 저도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스웨덴에서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정시 퇴근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점차 감화되었어요. 성과를 내기 위해 밤을 새우는 동료들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신중했지만 한국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낯설면 점차 익숙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출퇴근길에 들르는 카페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간단한 한국어로 주문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바쁘지만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K테크에서의 업무도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담당한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이 경영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웨덴 회사에서는 제 의견이 종종 무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진지하게 검토되고 실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중 하나가 중요한 마감 시간을 앞두고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유럽 파트너와의 소통 오류로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어요. 유럽 파트너사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양쪽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요.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감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회사 내 제 위치가 달라졌어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도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는 제가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지훈 씨의 제안으로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서울 도심뿐 아니라 전통 사찰과 시골 마을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경주 여행이었어요. 천년 역사의 유적들 사이를 걸으며 한국이 어떻게 과거의 영광에서 현재의 발전까지 이어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쌓여갔습니다. 그의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유머 감각까지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인턴십 기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국과 K테크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인턴십이 5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다니던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피가 급히 연락해서 알려준 소식이었죠. 휴직 중인 저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6개월 후 돌아갈 곳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지훈 씨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K테크의 CEO와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K테크의 유럽 지사를 스톡홀름에 설립할 계획인데 제가 그곳의 마케팅 디렉터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 새 직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유럽 지사를 이끈다는 것은 큰 책임이었고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중요한 결정이었기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스웨덴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새 직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지 아니면 이 도전적인 기회를 잡아야 할까지 부모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 주시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민 끝에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그날 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는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을 떠나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것이 부모님께 한국을 직접 보여드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두 분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어요. 소피에게서 제가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라는 소문을 듣고 말리러 오신 것 같았죠. 하지만 서울의 모습, 제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이룬 성과들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믿었어요. 첫날은 서울 도심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에 놀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기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선 음식과 언어에 불편해하셨지만 현지인들의 친절함에 점차 마음을 여셨어요. 다음 날은 제가 다니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지훈 씨가 직접 회사를 소개하고 제가 맡은 프로젝트와 성과를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으로 제 직업적 역량을 제대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동료들이 저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지훈 씨는 부모님을 고급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전통 음식에 부모님은 조금 망설이셨지만 그의 친절한 설명과 배려에 곧 즐겁게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중 아버지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그의 딸을 유럽 지사장으로 생각하는지 물으셨죠. 그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가진 유럽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한국 기업의 문화를 빠르게 수용한 능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회사의 유럽 진출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부모님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변을 걸었어요. 밤하늘 아래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말리러 왔지만 이곳에서의 제 모습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열렸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떠나신 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저만의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어요. 유럽 지사를 맡아 한국과 스웨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쪽의 좋은 점을 결합해보고 싶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어요. 남은 한 달간의 인턴십 동안 유럽 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오피스를 열지, 어떤 인재를 영입할지,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는 접근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회사에서는 제 새 역할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동료들이 모두 모여 응원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이들이 이제는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준비했는데 서툰 발음에도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인턴십이 끝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날, 그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는 곧 스톡홀름으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을 건넸는데 열어보니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였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라고 그가 말했죠.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고향의 풍경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내면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2달 후 K테크 유럽 지사의 문을 열었어요.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사 오픈 당일 소피와 몇몇 친구들이 축하해주러 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랍게도 에릭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용기에 감명받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스웨덴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기술 기업의 진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여러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사 오픈 일주일 후 지훈 씨는 약속대로 스톡홀름을 방문했어요. 그와 함께 스웨덴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둘러보며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다른 점도 많았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점도 많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어느 저녁 스톡홀름의 구시가지를 걷다가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도 분명히 보였어요. 1년이 지난 지금 K테크 유럽 지사는 스웨덴을 넘어 독일과 프랑스까지 사업을 확장했어요. 지훈 씨와 저는 서울과 스톡홀름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어요. 요즘도 사무실 창문 너머로 스톡홀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가끔은 안전한 선택보다 모험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모험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요.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문화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